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노후 준비가 부실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약간의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노후 준비가 적당하게 되지 않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개인이나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인 경우 은퇴했을 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단돈 60만 원만 가지고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거의 부실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맞이했지만 제대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은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프로야구 경기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은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려하지 못하다면요, 은퇴 경기는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젊어서 엄청나게 준비해야만 노후에 은퇴 경기를 하듯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는 닥쳤고요. 은퇴는 해야 되겠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매월 달랑 60만 원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기초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매월 34만 3,510원입니다. 단독 가구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는 두 배를 받지만은 20% 감액을 받기 때문에 5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 그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60만 원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매월 94만 3,510원 편의적으로 94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간병비라든가 각종 뭐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다면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 94만 원 갖고 충분하지 않겠죠. 하지만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65세 단독 가구가 은퇴를 했을 때 과연 94만 원 가지고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17평형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94만 원 중에서 생활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17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 1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 때도 있겠죠. 동계 같은 경우에는 하계보다도 에어컨보다도 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보수적으로 아껴 쓴다고 했을 때 17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4만 원에서 남는 돈은 77만 원이 되겠죠. 식비를 써야 됩니다. 쌀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kg 4만 5천 원 정도면은요, 중저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원 4만 5천 원 갖고 20kg라면은 부부가 그 한 달 동안에 200그릇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1인당 한 달에 90그릇에서 95그릇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값 20kg 4만 5천 원은 혼자 살 때는 절반만 필요합니다. 22,5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요, 74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치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김치가 10kg짜리가 2만 5천 원 싸게 샀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kg짜리를 2만 5천 원에 산다면 부부가 두 달 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2만 5천 원에 4분의 1, 6,250원 정도의 김치값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74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부식비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팽이버섯 한 봉지에 1,000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정도. 그다음에 계란 39짜리 싸게 산다면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파 1,500원, 가지 5개에 2,000원. 이것도 요새는 비싸지만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콩나물 한 봉지에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오이 5개가 3,000원. 요새는 6,000원까지 올라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이 5개는 3,000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박 2개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부 한 팩에 1,500원인데 한 달에 2팩 먹는다고 하고요. 3,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4,000원 정도, 한 송이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부식비는요, 23,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은 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부식비가 좀 필요하겠죠. 동태 한 마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5,000원 정도 되고요. 고등어 한 마리 2,500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 0.5kg라면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돼지 등뼈 한 팩에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돼지 껍질은 한 팩에 2,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류나 육류를 일부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싸게 먹는 거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류와 육류는요, 싸게 먹지만은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삼겹살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요. 라면은 사리면 같은 경우 40개면 1,400원 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혼자 먹는다면 한 3,000원 정도밖에 사리면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라면도 먹을 수가 있겠죠. 20개 들이가 25,000원인데요. 한 달에 뭐 10개 정도 먹는다고 한다면 10,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국수도 먹을 수 있겠죠. 3kg 6,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수 3kg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한 1kg 먹는다고 본다면 2,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부식비는 3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68만 3,500원이죠. 거기에다가 각종 조미료나 기타 등등 밑반찬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아니면 그 마늘, 양파, 기름, 맛소금, 후추, 감자, 고추, 상추, 깻잎, 당근, 무, 미역, 과일, 밀가루, 커피 믹스 등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물론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먹는다고 해도 돈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 계산한다면 한 2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66만 3,500원이 되겠죠. 여기에 통신비하고 핸드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 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아주 저가로 산다고 했을 때요. 어느 정도 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2부로 판매 중인데요.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삶의 지혜를 그다음에 그 동물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62만 3,500원 남았는데요. 교통비가 좀 필요하겠죠. 물론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은 무료입니다만은 버스를 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2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는 돈은 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만 3,500원. 거기다가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요. 의류비, 신발비, 기타 잡비들도 들어가거든요. 보다 보니까 무슨 여름 되면 모기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살면 바퀴벌레, 퇴치약 등도 필요하고요. 기타 등등 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스라든가 아니면 뭐 상비약이라든가 아니면 쌍화탕이나 뭐 소화제 뭐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요, 최소화시킨다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는 돈은 56만 3,500원이죠. 이렇게 94만 원 가지고도 거의 뭐 40만 원도 쓰지 않으면서 한 달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풍족하지 못하니까 처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럭저럭 살 수도 있는 겁니다. 56만 원 남았다면 자녀 가족하고 외식도 가능합니다. 한턱 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약간의 용돈도 손자녀한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1박 2일 국내 여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 여행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바람을 쐬러 기분 전환으로 갔다 올 수도 있죠. 2, 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65세 시점에 이 정도라면 어렵지만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을 가는 일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비, 간병비, 병원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난다면 간병비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노후 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정말로 노후 생활비를 쪼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부 가구인 경우 과연 94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인도 뭐
의료비나 기타 등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생활은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등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요. 부부는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돈의 2배가 부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1.5배 내외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듯합니다. 94만 원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뭐 하지 못한 65세 부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부 역시 17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17만 원,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물론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수도 강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17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남는 돈은 77만 원이 되겠죠. 식비는요, 쌀값 20kg 쓴다는 것이죠. 부부는 그 20kg 정도 먹습니다.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200그릇이 나오거든요. 100g당 한 그릇이 나옵니다. 100g 쌀 한 100g당 밥 200g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200공기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한 두 사람이서 한 달에 180공기 이상이 필요한데 200그릇이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는 돈은 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김치를 10kg 산다면 2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0kg짜리 사면 2달 먹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12,500원 소요되겠죠. 남는 돈은 71만 2,500원이고요. 부식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 3봉지에 1,000원, 한 달에 3봉지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 3,000원 정도. 계란은 39짜리 그 두 판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000원, 대파 1,500원, 가지 5개를 2,000원씩 2번 먹을 수가 있고요. 콩나물을 2,000원씩 한 달에 4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5개에 3,000원인데 한 달에 2번 먹을 수가 있습니다. 6,000원. 호박 2개에 2,000원인데 한 달에 3번 먹을 수 있죠. 6,000원이 되겠고 두부 한 팩에 1,500원인데요. 이거 5팩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5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4,000원인데 두 송이 먹는다면 8,000원이 되겠죠. 남는 돈은 66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태 3마리 만원, 고등어 2마리에 5,000원, 돼지고기 뒷다리 1kg에 6,000원, 돼지 등뼈 2팩에 12,000원, 그 다음에 돼지 껍질 한 팩에 2,000원 정도 하고요. 살이면 말씀드렸듯이 40개면 1,400원인데요. 한 달에 5,000원 정도 쓸 것으로 보이고 신라면 20개 다 먹지 못하겠죠. 2만 5천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소요되고 국수도 3kg에 6천 원이지만 한 달에 한 1.5kg 먹는다고 했을 때 3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합치면은요. 그 저, 이거 전부 다 합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각종 부수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다 합친다면 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통신비 부부가 최저가로 한다면 한 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밑으로 남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교통비는 지하철 무료지만 버스비 부부가 3만 원 정도 예상한다면 또 46만 원 정도가 남겠죠. 그다음에 의료비, 신발, 각종 잡비 등 그 비상약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가장 싸게 본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남는 돈은 38만 7,5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자, 이 돈 가지고서 뭐 부부가 한 번 정도 국내 여행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식을 두세 차례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풍족하거나 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므로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활비 부족해서 쪼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몸이 건강하다면 부업을 할 수도 있겠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하철 택배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할 수 있고요. 배지 수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식당 일을 좀 보조해 준다면 2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다면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돈벌이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불편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일반적으로 여성이요, 몸이 좀 건강하다면요,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70대 중반까지도 식당 일을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70대 중반인데 200에서 300만 원 받으니까 충분하게
그 간병비나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노후 생활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다면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94만 원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도 힘들게 살기 때문에 자녀한테 손을 벌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94만 원 가지고 목매서 사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이 부부가 젊어서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9만 원씩 넣었다면 30만 원씩 30년만 넣었다 하더라도 부부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60만 원 받는데 그 지금보다 60만 원을 더 현재 가치로 노후 생활비에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 추가한다면 한 달에 여행 두 번도 국내 여행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외식도 가능하고 자녀들 용돈도 줄 수 있는 정말로 비교적 괜찮은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추가에 60만 원, 그러니까 94만 원 플러스 60만 원, 154만 원이라면 사실은 부부의 최저 생활비도 안 되지만 어쨌든 쪼개 쓴다면 아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간병이나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다른 것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만 원씩 40년을 납부한다면요. 놀랍게도 부부는 16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비해서 10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100만 원 가지고 써요. 한 달에 1200만 원 아닙니까? 정말로 동남아 여행도 일본 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뭐 1년에 잘하면 두 번도 가고요. 아니면 반기별로 두 번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삶림 속에서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만 원씩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년 납부한다면 매월 200만 원을 부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140만 원을 더 받거든요.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200만 원 더 받는다면 기초연금까지 합쳐서 뭐 부부라면은요 그 34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부부만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국민연금을 납부를 잘했습니다. 45년 동안 45만 원 동안 45만 원씩 40년을 납부했다면 부부는 320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전에 비해서 26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니까 이 정도라면은요. 그 320만 원에 혹시라도 그 부부가 기초연금을 55만 원 받는다면은 375만 원이잖아요. 이제는 부부는요,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회 기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경조사 그런 데 못 갔거든요.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조사 갈 때는, 가지 않을 때는 자녀들한테, 손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55만 5,300원씩 40년을 납부한다. 그럼 부부는 현재 가치로 368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으니까 전에 비해서 318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설사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68만 원 가지고서는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받으면서 청년 세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기초연금 무시하고 자신만의 노력으로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러니 국민연금은 중서민이나 저소득층한테는요, 최고의 노후 준비 선물이 되고 노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이 강화한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는 것이죠, 부부가. 그래서 이전 국민연금만 이 정도로 가입을 강화한다면요, 노후 준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8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47년 동안 납부를 한다. 65세까지 납부하고 만 18세부터 납부를 해왔다면은요, 이 돈보다 더 많이 받는 432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매년 보수월액 상향이 교정되거든요. 2024년도의 기준은 617만 원인데 그것이 650, 다음에 70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보험료를 좀씩 더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로 47년을 납부했을 때 432만 원이 아닙니다. 부부는 500만 원, 600만 원, 잘하면 1000만 원도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연금보험 가입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노후는요,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50% 이상 성공하고요. 연금보험을 마저 해지했다면은 당연히 100% 성공한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연금보험 해지하고 부부의 그 국민연금만 가입 강화하면 100% 이상 성공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준비한다면요. 당연히 열심히 국민연금 가입하면서 그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퇴직연금하고 노란우선 공제까지 추가해 노후생활비 보너스가 기다려집니다. 그러니 연금보험 가입할 돈으로 연금보험 해지했어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할 돈하고 연금보험 해지한 돈을 가지고서 저축은행에 저축하더라도 노후 준비는 정말로 200%, 300%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들을 모조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적금, 펀드, 세액공제상품, ISA 같은 비과세 상품이라든가, 뭐 생계형 저축이라고 하는 과거의 종합 그 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입니다. 모조리 해지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노후 준비는 정말로 500%, 1000% 이상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세요. 무엇인가 연금보험, 종신보험을 절대로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노후 준비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생 현명한 조언과 지원을 받으면서 항상 또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노후 준비에 아무 이상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괜히 쓸데없이 연금보험, 보험 상품 등을 파는 사람을 만나서 쓸데없는 그 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해서 노후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판매인의 말만 믿고서 노후 준비한다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지 않는 사람의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